70페이지. 잘 쓰죠? 자, 70페이지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우리 판서노트는 16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자, 16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정의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착오의 유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동기의 착오 중요하다 했잖아. 나머지가 다 치우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원칙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않는데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에서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 중요 부분 착오된다 그랬죠? 됐죠? 그거 중요하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6회하고 28회 세워 나왔던 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뭡니까? 또 이용을 했다. 과실 이용했다. 이용했을 때는 중요한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다 했죠. 자,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착오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뭡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 찾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갑니다. 사기강박 의사표시. 자, 판서노트에 16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어떤 내용이냐?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데,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를 뭐랍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박행위는 의사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강박행위에 의해서, 요때는 이제 뭘 느끼게 되냐면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가죠. 이 정의로서 뭐가 나옵니까? 성립 요건하고 다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무슨 행위입니까? 기망행위죠. 자, 기망행위가 정의가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기망행위가 뭔데?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유지시키는 일체행위를 기망이랍니다. 이게 절대 외우지 말고, 저는 어제 외우려고 밤새도록 외우고 왔어요. 알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자, 기망행위는 우선 속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에 빠집니까? 착오에 빠지죠? 그에 따라서 뭐합니까?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사모님이, 자, 이 공인중개사 말고 다른 사람이, 사모님, 이 지역이 땅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여러분을 기망하는 거야, 여러분을.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에 빠지게 합니까? 이때 이제 뭡니까? 고의가 들어가. 알겠어요? 사기꾼의 고의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사놓으면, 이 땅 사놓으면은 몇 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여러분이 뭐에 빠집니까? 자꾸. 옆에서 계속 들으니까, 분위기를 만드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사모님, 질러야죠. 입금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금하지요? 그때 고의 들어갑니다. 사기는 고의가 몇 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사기를 안 당해봐서 그런데, 사기 당하면은, 자, 자꾸 오셔요. 이게 땅값이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막 해가지고, 이 뭡니까? 먼저, 곧 투자가 들어가고, 상기 신도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 막 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야 되겠다 하죠? 뭐에 빠집니까? 착오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돈 지르세요 했고, 돈 질렀죠? 의사표시 한 거야. 자, 이럴 때 고의가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착오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 지를 때까지,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고의가 2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은 고의가 몇 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시험에 16회 때 2단계 과실이 있으면 된다. OX, X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16회 기출. 16회 기출. 요즘은 이제 뭡니까? 기출문제 10년치를 다 보고 들어오니까
십몇 년 전에 나왔던 것도 한 번씩 시험에 막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런데, 자, 다 나왔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뭡니까? 우리 다음 요번 주에는 뭘 칩니까? 모의고사 치잖아요? 한번 1차 한번 쳐보세요. 2차는 뭐, 한 개도 공부 안 했잖아. 맞죠? 듣긴 들었는데 뭡니까? 그냥 뭐, 지나간 것밖에 없으니까. 또 1차는 공부 좀 해가지고 한번 쳐보라고. 알죠? 치면 뭡니까? 30 몇 점 나옵니다. 한 번은 찍으면 몇 점 나와요? 25점. 한 번은 밀면 25점이야. 아시죠? 예, 모의고사는 딱 이게 8개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밀면은 뭡니까? 30개 맞출 수도 있어요. 알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풀잖아요? 풀었는데 22.5 나온 사람 뭐예요, 그러면? 22.5 나온 사람은 뭡니까? 이 답을 PS 이제 딱 짓는 거죠. 근데 이제 20 몇 점, 30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풀이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 책에 있는 기출 문제만 좀 보시고, 알죠? 아니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하는 민법 있죠? 기출 문제 있잖아. 그 양이 좀 많이 있어요. 10년치 정도 있으니까 그 미리 가서 좀 풀어보세요. 배운 데까지만 좀 풀어보시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 거가 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일날 와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설명 쫙 해가지고 문제 이렇게 풉니다 딱 하고 하면은 뭡니까? 잘 갑니다. 잘 갑니다. 잘 따라가요. 맞추고 난 다음에 뭡니까? 깨끗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자기가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미리 좀 풀어가지고 오셔야지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좀 푸세요. 기출문제. 알겠죠? 푸시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이 구매해가지고 그때 이제 쭉 풀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전날 안 되면 전날 밤새도록 풀어. 알겠죠? 풀고 다음날 아침에 들으면 확실하게 이제 뭡니까? 달라집니다. 그때 수업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들은 사람은 있잖아요. 안 들은 사람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레벨이 달라졌다고. 다음날. 달라진다. 왜? 동영상을 해주시나요? 예? 그 사과사 동영상요? 오면 올려주고 안 오면 안 해가지고. 그러나 민법은 무료 특강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올려줘요. 민법은 막. 이렇게 해주는데도 좀 보라고. 아시겠죠? 네, 많이 해줍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에 괜히 모방을 치시면은 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기출 문제는 무료 특강. 아니죠. 무료 특강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갑시다. 자, 그래서 몇 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까?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과시 있으면 안 됩니다.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기는 뭐가 됐습니까?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 여기 강박행위도요. 강박행위 정의가 뭐냐면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 네 죽이본다. 네 어떻게 하면 해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강박행위입니다. 자, 이때 공포심을 느낄 때 첫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고의가 들어가고, 안 하면 죽이본다 하니까 이때 뭡니까? 의사표시할 때 돈 지를 때 또 고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의가 몇 번 들어간다고? 2번. 사기는 무슨 행위 들어가고요? 기망행위. 강박은? 강박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위법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충을 못한다 했죠? 그런데 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됩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승리 요건은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필기는 다 되어 있죠? 반복되어 되어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야 만다고요? 성립을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은 2단계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은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이렇게나 또 해놓고 요건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 이거 서술 또 해놓고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죠? 맞죠? 성립 요건이 똑같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최대한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부분,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준다는 말이에요. 줄여야 됩니다. 자,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왔지? 맞죠? 이 그림에서 다 나왔잖아. 정의에서부터 나온다고. 자, 그래서 사기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정의는 뭡니까? 타인의 강박행위에서 뭘 느껴서? 공포심을 느껴서 하는 의사표시다. 자, 그러면 요 내용 정의를 줄거로 갑시다. 자, 70페이지에 일단 법조문은 110조는 효과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볼 겁니다. 자, 의 한번 보세요. 의 줄 것이고 70페이지에 법조문 밑에 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줄 것이고, 타인의 무슨 행위로?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걸 말하죠. 정의가 저 그림이잖아.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뭡니까? 타인의 무슨 행위에서? 강박이 뭐 나와야 돼? 공포심에서 의사표시해야 된다. 됐어요? 됐어. 이렇게 정의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성립 요건 연상이 바로 됩니다. 고의가 몇 번 있었어? 옆에 가, 옆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성립 요건 나와 있어요? 2단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무슨 행위? 기망행위.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3번. 위법성이 있어야 되죠? 자, 넘기시고. 자, 넘기면 네 번째, 판례 보기 밑에 네 번째 무슨 관계 있어야 됩니까?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승인 요건. 첫 번째,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옆에 판례 보기 밑에 3번에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무슨 관계 있을까? 인과관계. 됐어요? 전체적인 체계를 딱 잡고 들어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세부적인 판례를 기억하는 거야. 요 두 개의 판례. 알겠어요? 공부할 때 이걸 체계를 잡고 안에 세부적인 판례를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다시. 자, 71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71페이지 가니까 2단계의 고의 있어야 된다 했죠? 두 번째 줄에 가면은 과실은 X다 돼 있을 거야. 과실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승인되지 않는다 돼 있죠? 돼 있고. 자, 기망행위가 있을 거 돼 있는데 기억번이 이제 기망행위의 정의입니다. 자,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자, 니은번에 단순한 침묵, 부작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판소도 정리해야 돼. 요 기망행위에서 침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뭐랬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 했죠. 끄덕끄덕 하는 이유가 뭐야?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기망이 아니고 이 묵시적 승낙이야, 이게. 승낙. 알겠죠? 침묵이다. 침묵인데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요 기망행위에서 침묵했다. 침묵해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입니다. 어떤 거냐? 이제 밑에 판례가 나옵니다. 이게 27회 때 나왔던 판례야. 자, 어떤 거냐?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자, 밑에 내용 판례인데 설명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 그러면 분양할 때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네.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얘기 안 해줬어. 침묵했다고. 뭐가 된다고? 기망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이제 그런 판례들보다 뭐 판례 나오지만 단순한 침묵,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고 침묵했다 하더라도 기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 판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니은번의 내용 별표인데 세 번째 줄에 가면 예컨대 아파트 돼 있죠? 그 줄 쫙 그 공동묘지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옆에다가 27의 기출 적어놓고. 그래서 니은번이 27 기출냈던 지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디귿번 내용은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밑에 네 번째 줄 가시면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죠. 설명드릴게. 자, 임대차 있는데 임대차도 이제 요즘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권리금 승계하죠. 권리금 받고 이제 내가 승계해 줄 수 있잖아. 예? 자, 근데 내가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임대를 해줬다. 그 임대는 무조건 나가라고 했고 10년 지나가. 예? 10년 다 됐으니까 나가라고 했고 그런데도 임대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기간이 다 돼간다는 거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들어온 사람한테 얘기해줘야 되죠? 안 했다. 무슨 행위다? 기망입니다. 알겠어요? 읽어보시면 돼. 다 읽어보고 왔어, 저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얼번은 참고사항을 보시고요. 나온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법성입니다. 위법해야 되는데, 자, 밑에 가서 이제 3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변칙세일. 백화점 변칙세일 나왔어요? 두 번째 줄 나왔죠? 이거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모피 들어봤어요? 백화점 가봤어요? 가봤겠지. 안 가봤을 리가 있나? 가봤겠죠. 자, 모피가 이게 200만 원짜리, 원래 100만 원짜리, 원래 100만 원짜리야.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안 팔려. 그런데 이걸 200만 원으로 고치고 50% DC 이렇게 했단 말이야. 50% DC.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불티나게 다 삽니다. 에? 아시죠? 뭐 70% DC 하면 그냥 막 완전히 막 롯데백화점 3층 가면 완전 막 난리납니다. 맞죠? 무슨 말 아시죠? 신발 이런 거면 70%, 80%, 90% 하면 막 완전 난다. 드드드드 합니다. 뭐. 남자들은 손도 못 내밀어요. 뭐. 무슨 말이냐? 원래 얼마짜리인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팔았단 말이야. 위법성 있어 없어? 있죠. 사기다 이 말이에요. 변칙세 사기성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위법하다 안 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의 변칙세일 사술 섰다.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에서 50% DC 하니까 아줌마들이 전부 줄 서가 사가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입니다. 자, 그렇게 그게 무슨 세일이다? 변칙세일. 자, 변칙세일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간평사 문제하고 주택가에서 문제 나왔던 지문이야. 한 번 나왔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뭡니까? 공인중개사 문제하고 주택가에서 문제하고 간평사 문제에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만 정리하고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죠? 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가에서 문제도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문제 뺏기고 공인중개사 문제도 주택가에서 문제 뺏겨서 내고 이랍니다. 알겠죠? 올해 문제는요. 간평사 문제에서 많이 뺏긴 했어요. 작년에 문제가. 그래서 우리 간평사 문제를 정리하고 갔어요. 안 갔어? 주택가에서 정리하고 갔거든. 유형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온 거지. 아시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왜 교수들이 똑같아요. 민법 교수가. 아시겠죠? 그래서 만들고 하고 좋은 문제인데 가져와서 뺏기고 놓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만든 문제가 뭐 좋다 안 좋다는 걸 떠나서 이제 모의고사칙을 이렇게 하면 조금 어법이 안 맞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언어학자들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 어순이 맞는지 한번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깔끔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문제 보면 조금 이 어순이 좀 안 맞고 한글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법 우리 문제 내시는 분들이 제가 젊은 축에 속아요. 저 50 다 돼가는데. 알죠?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한글이 좀 약해요. 여러분도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어법이 좀 안 맞고 그랬는데 근데 기출 문제 보면 어법이 딱 맞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말을 변경하더라도 어법이 맞게 낸다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넘깁니다. 넘겼어요. 넘기시고 위법성이 없을 거 나와 있죠?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다소 과장한 거 찾았습니까? 다소 과장하거나 허위를 수반했다. 그래서 아까 원룸을 여러분이 중개사 했다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20%입니다. 이래놓고 다 찼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두 개 비어 있으면은 10%도 안 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도 다소 과장한 걸 하더라도 이거는 기망행위다 아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 한번 봐봐. 어디입니까? 포항의 원룸회가 수익률 10몇 %, 20%, 영남대 앞에 뭡니까? 수익률 몇 %? 저 한번 요 교차로 있는 데가 보니까 그런 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 다소 과장한 걸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잖아.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학교니까.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 다소 과장한 거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알겠죠? 예, 그래. 맞죠? 자,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 막 다 쓰는 거야, 지금. 맞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판례 보기에서 두 번째 판례가 별표입니다. 자, 이게 27회 때 기출 문제인데, 옆에다가 기출 문제 적어 놓으시고, 뒤에 또 나옵니다. 기출 문제에, 기출 문제가 아니고, 기본서에 358페이지 참조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358페이지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D가 한번 할 겁니다. 358페이지 한번 펴볼까? 358페이지. 자, 358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청약의 유인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유인과 구별해서 기억번의 세 번째 줄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당으로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기망성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다소 뭡니까 수요 보장한다는 약정은 이런 건 기망성이 있다 없다? 없고 뭐에 불과하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다가 기본서 72페이지 참조. 기망행위도 아니고 근데 청약의 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이 수익률이 이만큼 연금보다 낮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죠. 신문에도 보니까 뭡니까 지금 태양열 뭐 그거 해가지고 연금보다 훨씬 낫다 이래가지고 막 광고에 올려놨잖아. 신문은 보고 계십니까 한 번씩?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다소 가장 광고에도 위법성이 없는 데다가 뭐이다? 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인. 알겠어요? 그 시험 문제 바꿔서 자, 기망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청약에 뭐를 물어볼 수도 있어? 유인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자, 다시 앞으로 왔어요. 72페이지로 오셔서 자, B번의 별표입니다. B번의 교환계약입니다. 자, 교환계약은 교환이 뭡니까? 바꾸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상가 건물하고 을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바꾸는 게 뭐예요? 교환이야. 그래서 교환은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든지 묵비했더라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교환계약의 목적이 뭔데? 바꾸는 게 목적이거든. 자, 그래서 교환계약이나 나와 있죠? 자, 끝에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허위로 시가보다 높게 했다 하더라도 맨 끝에 바로 앞에 자, 세 번째 줄입니다.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줄이면 교환계약은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를 허위로 묵비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답니다. 위법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강박행위로 갑니다. 강박행위는 몇 단계 고의? 2단계 고의.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뭘 넣게 됩니까?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돼. 자, 컴퓨터 판에 볼 필요 없고 옆에 페이지 가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니은번의 별표 2개. 네, 별표 2개 있어야 돼. 강박은 뭡니까? 해악을 고지하는 건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 이거 됩니까?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강박을 하면 취소지만 의사결정 자유를 이게 의사무효 상태를 만드는 거야.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 주폐해보면 되거든. 알겠죠? 이게 주폐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사내는 거야. 제가 어떻게 사내는지 몰라. 이때는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다. 무효이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보기가 그 얘기야.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 주폐야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줄에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나머지 판례도 보시면 되고요. 됐고, 디귿번에 이제 각서에 서명 난이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강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되고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게 옛날에 2번 나왔어요. 옛날에 10년 동안 한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니 사기쳤으니까 깜빵에서 콩밥을 좀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깜빵에 처엿보여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정당한 고소고발을 한다. 이거는 위법하다 안 하다?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강박행위다 아니다? 안 합니다. 강박행위 위법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쭉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이 사기죄로 처엿본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랬어요? 근데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했을 때는 위법성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주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요건이었습니까?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립 요건에서는 2단계 고의, 기망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강박행위의 성립 요건은 2단계 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됐어요? 자, 여기서 기망행위에서 중요한 판례가 요겁니다. 침묵.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의 고지의 의무가 있다.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침묵했을 때 기망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했다, 침묵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는 아니다. 이 판례 하셔야 되고, 자, 강박에서 중요한 판례가 뭡니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 했을 때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 무효다. 이 판례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판례가 아까 다소 가장 강구를 하더라도 했죠?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했죠. 다소 가장 강구.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소 가장 강구를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자, 그래서 다소 가장 강구를 하더라도 기망행위는 아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74페이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입니다.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효과.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경우입니다. 자, 상대방이 사기강박. 상대방이. 자, 우리가 사기강박한 사람이 누군데? 상대방이야.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하면은 갑은 사기강박 이유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말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10조 1항 내용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것이고, 표의자는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갈 2번 제3자가 사기강박의 경우. 자, 이게 이제 판서 노트에는 18페이지가 됩니다. 18페이지. 자, 이제 사기강박인데 누가 사기강박한다고?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해서 자,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해서 이 부동산을 뭐였습니까? 넘겨놨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놨다. 예?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한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가 전직이 경찰입니다. 이거는 조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단속이 있을 때, 뭐 눈살롱 이렇게 했을 때, 그 단속 나갈 때 미리 전화해주고 이렇게 도움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조폭이 이게 전직 경찰이니까 지금 경찰이다 아니다? 아니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뭘 한 겁니까? 이제 사기보다 강박이겠지? 강박에서 요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팔아봤다고. 넘겼다고. 누가 사기 강박해가지고? 조폭이 사기 강박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매매계약을 의사표시를 갑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있는데 바로 취소가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돼? 법조문에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요 조폭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취소한다고? 갑이 취소하는 거야. 뭘 입증해서? 표의자가 이 전직 경찰에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가면 선의이고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이 전직 경찰이 이 조폭하고 관계 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은 취소할 수 있어. 누가? 갑이. 알겠어요? 이게 110조의
2항의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사기간바 있을 때는 저 110조 1항이야. 상대방이 사기간바 있을 때는 언제나 말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기간바 있을 때는 바로 취소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 입증하면은 취소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 둘이 이런 관계라며, 이렇게 도와주고 했다며, 맞죠?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네, 됩니다. 자, 이게 110조 몇 항입니까? 2항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74페이지에 제3자 사기강박은 두 가지 나눠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2번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첫 번째 줄 것이고, 또 그다음 1번에 상대방이 제3자 사기강박을 알거나 뭐야? 악이 알 수 있었을 때가 과실,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의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를 막을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서 선이 무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가 없다. 됐어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대리인 나와 있죠, 밑에. 현관편에 주고 별표.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전직 경찰이 대리인이야.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죠. 은행이고 은행의 출장 수장이야. 은행 지시 받죠. 이럴 때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강박이 되는 거고, 단순한 이 회사의 피용자다. 피용자가 뭐야? 회사의 직원이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적용되는데, 대리인일 때는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고 뭘 한다고? 상대방이 사기강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제3자가 뭐가 되면은, 대리인이 되면은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제3자 사기강박에서 대리인 티 나오면 맨 끝에 그 중간에 읽어보지도 많고 맨 끝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25에 27에 연달아 나왔던 거야. 연달아 나왔습니다. 25, 27에 두 번 나왔던 겁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피용자일 때는, 단순한 피용자 직원일 때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제3자 사기강박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상대방이 사기강박이 돼요. 상대방이 사기강박은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사기강박은 언제나 말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기강박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법적으로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기면? 제3자에 넘기죠. 또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뭡니까? 110조의 3항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74페이지의 양갈로 3번. 자, 양갈로 3번 보기 전에 그 위에 그 보고 갑시다. 기억번에 뭐 어디에 현관편 대리인 나왔는데 은행 출장 수장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 사기강박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줄을 줄 것이고, 니은번에 피용자 나와 있습니까? 직원 적거나 회사의 직원. 이런 거는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갈로 3번에 제3자에 대한 효과입니다.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면 되겠습니다. 끝. 자, 적용법입니다. 아까 했지요? 자, 어디 적용되지 않아? 가족법상행위, 소송행위, 공법상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했지요? 자, 옆에 가서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사기와 다른 제도의 관계는, 자, 보세요. 사기와 차고, 사기와 하드나무 책임. 사기로 취소하면은 부당 이득으로 취소하면 무효가 되거든요.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부당 이득 반환을 하거나, 사기는 뭡니까? 위법성이 있죠. 불법 행위에 기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선택.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시옷 나옵니다. 시옷. 사기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뭐라고요? 선택. 알겠어요? 자, 그렇게 갑니다. 자, 내가 사기로 취소할 수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효과 똑같지요? 선택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갑시다. 75페이지. 사기와 착오 딱 돼 있네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니까 선택적 현관표를 주시면 돼요. 끝에 있어요. 선택적. 자, 처음 오신 분 어디 줄 거있는지 모르면 옆에 사람의 책을 좀 빌려서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밑에 가서 이제 서명 2번 나와 있는데 2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2번 그냥 보고 갑시다. 신혼보증 서면에 서명 날이라는 것을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이다. 이건 서명 날이에 간 착오는 무슨 착오입니까?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제3자 기망이 있다 하더라도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이고 양갈로 2번 갑니다. 담보 책임. 뭡니까? 사기와 담보 책임은 두 번째 줄에 선택적. 이래 있어요. 판례 보기 밑에 보고 있습니다. 양갈로 2번, 양갈로 3번입니다. 사기와 불법행위 책임인데 자, 취소하면서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3번의 별표입니다. 자, 3번의 별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선택적 행위입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중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기본 예제 문제 갈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네. 1번 맞습니까? 아파트 분양자가 줄 끊고 분양자가 알려야 되죠.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잖아. 고치하지 않았잖아. 무슨 행위 된다고? 기망행위. 맞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취소 안 하고 손배, 위법성이 있으니까 무슨 배상할 수 있어? 손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3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다소 과장 광고 찾았어요?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해야 되죠. 3번 X입니다. 4번 제3자 사기에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맞죠? 110조 2항입니다. 알거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안에서 취소할 수 있다. 맞고. 자, 5번입니다. 대리인이 나왔죠? 그때 가서 대리인이 나오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옆에 7번 문제 2번이 답이야. 뭐가 또 나왔어? 7번에 2번 가니까 대리인 나오네? 대리인 언제나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대리인 나오면 사기 강박에서 대리인 티 나오면 뭐라고? 끝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25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 1번은 맞습니까? 2번 틀렸다 했어. 1번 맞아 틀려? 맞죠? 자, 소송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적용되면 취소할 수 있다. 적용 안 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공법상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되는 거지. 적용 안 되니까. 가처분상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적용되면 취소할 수 있다. 적용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3번은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박탈. 찾았어요? 의사결정자를 완전히 박탈 나오면 뭐라고 하면 끝에 가서 무효. 자, 4번 중요하다 있죠. 교환계약. 시가 묵비했지? 기망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있고. 자, 5번 보세요. 제3자 사기. 자,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반드시 110조 2항을 냅니다. 제3자 사기 강박. 알겠어요?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어떻게 된다고?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자, 5번 갑니다.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가 있다. 맞죠? 취소 안 하고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7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대리인은 언제나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복습. 자,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도 별표 2개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나와 있죠. 요 네 가지 중에서 자, 우리가
거기서 두 문제 냅니다. 거기서 두 문제 내는데 가장 많이 내는 게 뭡니까?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많이 내는 게 사기강박. 제일 적게 내는 게 비진의 의사표시. 다행이죠. 비진의 의사표시 잘 모르고 있는데 맞죠? 예,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럼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통정 허위 표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야? 착오. 그다음 사기강박. 맨 마지막에 비진의 의사표시. 그 공부 정리할 때도 내가 공부를 했는데 비진의 의사표시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버리는 거야 나중에. 다 됐을 때 이게 도저히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네 가지 파트에서 반드시 뭐는 정리하고 가야 됩니까? 통정의 표시하고 착오는 정리하고 가야 돼. 한 개 더 하면 사기강박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엔 비진이가 나올 때가 됐어요. 왜? 4년 차 접어들었다고. 10년 동안 4번 나왔는데 요번에 낼 때가 됐어. 알겠죠? 네, 낼 때 됐습니다. 나온다 안 그랬어요? 나올 때가 됐다 했지. 자, 그런데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통정의 표시와 착오는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가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갈게요. 내가 의사표시를 할 때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77페이지 내용은 이제 그냥 참고사항 보시면 되고 시면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 되고. 자, 111조 가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1항 한번 보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줄 것이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78페이지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 현관펜 도달입니다. 도달한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되고 111조 2항의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5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발송입니다.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재앙의자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됐어요.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이겁니다. 자, 내가 일로 갑시다. 내가 얘한테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자, 제가 X 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딱 집어넣고 돌아서자마자 차이찌게 죽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래서 만들어놨어 이 법정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만들어놨다고. 근데 시험에 잘 내왔네. 잘 내. 내가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시험에 정말 잘 냅니다. 여기서 내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할 때 거기서 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몇 번 나온다고? 5번 나왔습니다. 111조 2항을 못 외우면 죽음입니다. 근데 외울 필요도 없어. 다 이해했어. 내가 의사표시를 이렇게 팔겠다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넣고 발송했죠. 돌아서자마자 차이치기 죽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그렇지. 됐죠? 이거 기억하라고 액션까지 다 있잖아. 됐죠? 네, 기억납니다. 시험 나면 이 그림이다. 하고 죽었을 때 바로 이렇게 기억이 난다고 나중에. 아시겠죠? 내가 의사표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차이치기 죽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11조 2항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도달의 내용이 뭡니까? 자, 밑에 의 있는 거 줄만 보시면 돼.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도달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밑에 판례보기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 판례보기가 요 판례보기가 28일 때인가 시험 나왔었죠. 자, 나왔는데 수령을 거절했대. 도달입니까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체부가 그냥 가서 이제 자 내용 증명 왔습니다. 딱 줬어. 근데 이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 수령 거절. 도달은 했어 안 했어? 했는 거야.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도달로 본답니다. 27, 28 연달아 나왔었어 이거. 알겠어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줄 것이면 돼. 판례 있잖아. 파란색 된 거 이제 맨 끝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돼 있죠 맨 끝에. 그게 포인트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동거하는 가족 고용인이 우편을 받았다. 도달을 보는 거죠. 그럽니다. 옆에 가서 자 디귿번하고 자 여기 디귿번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디귿번하고 밑에 니은번 있죠. 니은번 디귿번하고 니은번하고 요 별 표현하셔야 돼. 자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반드시 돈 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한번 보내봐. 비싸. 네? 제가 한번 모르겠으면 여러분 내가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를 알기 때문에 공부 좀 하라고 내용명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까. 그래서 남편이 받았다. 가족이 받아도 도달로 본다. 아시겠죠? 원래 옛날에는 제가 있잖아요. 3월달쯤에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이제 우편으로 이게 쭉 공부 열심히 봄날이 왔고 이제 새만새 뜻으로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해가지고 내용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을 안 보내고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 남편이 딱 그걸 들고 남편이 보고 니 공부 안 하나? 왜 그 학원에서 왜 그걸 보내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보내요. 몇 번 그러다가. 네? 저 밖에 저 출석부 체크 이거 있잖아요. 출석부 이거 체크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밖에 보면 있잖아. 꼽혀 있는 거 있잖아. 카드. 네? 그걸 해가지고 옛날에 출석 잘하고 이러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니까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얘 출석 잘했는 거 확인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없애버리자. 없애보자 이래가지고 실제 스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석 이제 저 땡땡땡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뭡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옆에 사람 보고 내가 그냥 카드 안 갔지만 학원 안 갔지만은 찍어달라는 거야 자꾸. 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문제도 생기고 남편이 와서 이제 출석하는 거 확인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생겨가지고 아예 저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 시스템이 뭐냐면은 문자도 보내요. 여러분 알죠? 학원에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자녀 학원 보내잖아. 입시학원 보내잖아. 그 언제 출근했습니다. 언제 갔다 뭐라고 결석했다고 하고 문자 나가죠. 그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도 보내드릴까? 문자 과설입니다. 자 여기서 내용 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하죠. 돈 비싸죠. 직접 가서 확인을 받는다고. PDA 그 사인해달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데 보통 우편은 어떻게 됩니까? 1층에 집에 갈 때 한번 봐. 막 꼽아놓고 나가. 아시겠죠? 그럼 도달된 거야 내가? 몰라. 저도 이제 훅 빼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내게 하는 거 7층짜리 막 7층에 뭐 9층에 있는 것도 막 들어와 있거든. 갖다 줍니까? 버립니까?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보내면 도달을 추정할 수가 없다. 이 판례를 기억해야 돼.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3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5번 나온 중에 3번 나왔다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나머지는 그 밑에 니은번 밑에 디귿번 있죠. 신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보내면 도달 주장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이 밑에 판례 보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첫 번째 판례 그게 보통 우편은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도달 효과입니다. 도달. 자 도달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우리 판소노트 보시면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X부동산 1위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딱 보냈는데 내가 보냈어. 내가 X부동산 1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주식시세 알아보니까 1억이 아니고 지금 2억 한대 갑자기 올라가지고 맞죠? 그래서 됩니까? 전화 딱 했어요. 도착했나 했더니 안 했대. 그럼 뭐랍니까? 자바죄가 버리뿌라 해야 되죠. 도달죄에 말할 수 있다고 처리할 수 있다고. 이 자바죄가 버리는 걸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없애버리라 이 말입니다. 쉽게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도달 전에는 뭡니까? 처리할 수 있는데 막 도달했다 받았대. 그럼 얼마 계약해야 돼? 1억 계약해야 돼. 알죠?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적어놔야 돼. 파소대 도달의 효과 이게 있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게 시험 또 몇 번 나왔어요.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데 도달한 후에는 철회 X입니다.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착 연착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표의자가 잘만 보내면 불착하지도 않고 연착하지 않아. 누구 책임이야? 표의자 책임. 이해했죠? 위할 필요 없어. 됐고 발신 후 사전비가 아까 했죠? 보내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재앙이 된다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80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에 도달의 입증은 누가 합니까? 표의자. 그러니까 내용증명 우편 보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PDA 사인하고 이런 거를 다시 여러분한테 통지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니까 비싸지. 내용증명 보내봐. 진짜 한번 보내줄까? 요? 집에 한번 보내줄까요? 공부 좀 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면은 언제 받았다가 사인했는 것까지 내한테 날라와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돈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입증 누가 합니까? 표의자가 하지. 표의자가. 됐어요? 이제 됐고. 도달주의 예외가 이제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인데,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판서도 19페이지 보면 제사무체 승격 있어요? 있습니다. 제사무체 승격 있죠? 제사무인데 제사무 여기 무자만 기억하면 돼요. 무 승격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 제한능력자 이거는 15조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71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죠? 상호주기 소립의 통지 낸 적이 없습니다. 왜? 시험 보면 바뀌니까. 근데 주택관리자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몰라되고 이 무만 기억하면 돼요.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뭐합니까? 어떻게 할 건지 채고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 측에 확답. 이 확답을 줄 때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 연착의 통지.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도 발신주의다. 격승발이 나오고요. 격승발이랍니다. 발신주의. 격승발. 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뒤에 가면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에 청약과 승낙할 때. 격승발. 격지자라는 게 우편으로 보냈을 때 격지자입니다. 뒤에 가면 답입니다. 승낙 연착의 통지도 발신주의고. 자, 요것도 이제 세 가지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내용은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책에 한번 봅시다. 80페이지. 제가 제한능력자 상대방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 측의 확답이 발신주의입니다. 확답에 현관 빼놓고. 자, 무권대리인데 이제 그 15조는 우리 시험이 안 들어가니까 안 내고 잘. 무권대리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 측의 확답 이게 나옵니다. 별표 해놓고.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 요 시험 나온다 그랬죠? 자, 바로 밑에 지연 통지 나오죠? 나옵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우리 시험 범위 바뀌니까 안 내요. 알겠어요? 71조 이런 것들 15조 71조는 시험에 안 냅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요 103조부터 154조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71조 이런 거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낸 적이 없어 우리 시험에. 알겠어요? 그것만 체크하시고. 자, 수령 능력으로 갑니다. 수령 능력이 뭐야? 자,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여러분 읽어봤다, 안에 읽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수령 능력자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다, 4학년이다. 수령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수령 무능력자. 미성년자는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를 한다고요. 됐어요? 물론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 똑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뭐라고요? 수령 무능력자다. 됐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이거 지금 법조문 내용인데, 자, 내가 의사표시 보냈습니다. 자, 이 부동산 팔아라. 누구한테?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5학년한테 보냈어요. 그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의 이해는 수령 능력자,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잖아. 그럼 이 사람에게 A한테 보내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에 그래 돼 있어. 그럼 누구한테? 법정 대리인 도달을 안 경우는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112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내가 의사표시를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라고? 그렇지. 법정 대리인한테 보내야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112조.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누구일 때입니까? 제한 능력자 찾았습니까?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내가 미성년자한테 내용 보냈단 말이야. 그럼 도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만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 나왔자 줄 긋고 누가 알았다고? 부모님이 의사표시 도달 사실 안 후에는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법조문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누구한테 보내라고? 법정 대리인에게 보내란 말이야. 그 법정 대리인 알아야 도달을 정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수능 무능력의 능력, 수능 무능력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양갈로 2번 밑에 가서 수능 무능력자 누구 있다고? 제한 능력자라 했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공시송달 가겠습니다. 113조. 자,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경우야.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인마가 잠적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소 딴 데 해놓고. 맞죠? 그럼 어떻게 돼? 민사소송법 195조에서 송달해야 됩니다. 공시송달.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113조 갑시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자,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자, 뭘 모를 때?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송달 규정에 송달할 수가 있는데 196조입니다. 195조가 196조에 보면은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을 보는 겁니다. 밑에 효력 발생 시기 보면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제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어떻습니까? 111조 1항이죠.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번은 맞습니까?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발한 후에 사망하거나 재연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이 있다지. 그러면 유효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은 내용 증명서는 반송되지 않으면 금물에 도달한 거죠. 예, 금물에 송달되었다고 봐야 한다 맞고. 4번은요. 거절했지 수령 거절 그 도달로 본다. 객관 상태에 놓인 것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맞죠? 자, 상대방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핵심이 뭡니까? 수령을 거절했을 때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 상태에 놓인 것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통의 표현입니다. 추정할 수가 도달 추정할 수가 없다 했지.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대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